지난 영상까지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어함수 다뤄봤습니다. 조건문을 통해서 분기도 만들어 보고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반복문도 해보고요. 이것까지 하실 줄 아시면 실은 못 짜는 프로그램이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건문만 반복문만 잘 가지고 내가 생각한 로직대로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잘 만들어주면은 어떤 기능이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뭐 어쨌건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또 우리가 자료구조라고 하는 여러 개의 값을 담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뭐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와 할 때가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매번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짜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물론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경험으로 남겨놓은 코드들을 복사해서 쓰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우리 파이썬 오픈소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달려들어서 뭔가 개발을 하고 뭔가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개발한 것들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되는 거고, 그 기능에 기능을 붙여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듈과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인데요. 모듈, 라이브러리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자면은 어떠한 기능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능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파이썬에서 불러다가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 모듈,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서 독립적인 단위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의 코드들 모아서 하나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모듈이라고도 하고, 또는 데이터를 모아놔도 모듈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프로그램에서 독립적 단위로서 이렇게 뭉태기로 어떤 기능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왜 써야 되느냐? 인터넷에 이런 재밌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라이브러리, 뭐 프레임워크 뭐 비슷한 용어인데, 이거 가지고 일하면은 얼마나 편해?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만 생각을 해보면은 좀 긴 함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함수를 한 줄짜리 명령어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은 코드 안 써도 한 줄로 딱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 밑에 답변이 전 더 와닿아요. 라이브러리를 안 쓰면은 좌우 고관절을 33도로 틀면서 종아리 근육을 20%의 힘으로 수축시키면서 뭐 달팽이관의 기울기에 비례해 뭐 이렇게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다 짜줘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앉아 라는 명령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앉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명령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건 저런 명령들을 누군가 만들어서 개발을 해놓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쓸 때는 앉아 하면서 하나 쓰듯이 우리가 그 기능에 뭐 그 안에 로직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쓸 줄만 알면은,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의 명령어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사용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함수를 얼마나 잘 쓰느냐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런 함수를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함수를 모듈 단위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프로그래밍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잡한 기능을 좀 더 잘 구현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의 사용성은 누가 라이브러리를 더 잘하느냐, 누가 최신의 잘 개발된 라이브러리를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쓸까요? 먼저 이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는 기본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설치 과정을 거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파이썬이 깔리면서 같이 깔리는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파이썬을 아나콘다를 통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아나콘다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을 쓸 때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쓴다고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아나콘다 쓰라고 하는 이유도 있는데 어쨌건 걔네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깔려져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설치도 해볼 건데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명령어로서 그 라이브러리 나 이제 쓸게 라고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import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port 한 다음에 모듈의 이름 또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불러오는데 이걸 불러올 때 지금 보시면 랜덤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듈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불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을 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내부에 있는 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불러야지. 근데 이거 부를 때요, 우리가 랜덤이라고 이름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좀 부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름을 지정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import 모듈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보이듯이 as라고 해주시고요. 그 뒤에 내가 쓰고 싶은 이름을 뒤에다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은 이 이름을 모듈 이름 그대로 안 쓰고 저렇게 약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연산, 행렬연산에 잘 쓰는 numpy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numpy, import numpy as np라고 많이 부르고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데이터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인데 걔는 지금 보이듯이 import pandas as pd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오고요. 뭐 매트플로릭 같은 시각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부를 때 뭐 PLT로 읽어온다든지 뭐 시본이라는 시각화 패키지도 뭐 SNS로 읽어온다든지 이렇게 별칭으로 좀 읽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근데 별칭으로 읽어올까요? 그냥 이름 그대로 읽어오면 되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모듈 안에 있는 기능을 쓰려면은 모듈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모듈 이름 점 그 기능을 하는 함수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모듈 안에 있는 함수와 기능을 쓰려면은 불러온 모듈 불러온 거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렇게 쓰면은 그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메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덤 모듈 안에 있는 랜드 int 우리 이거 업앤다운 게임 했을 때 나왔던 아이긴 한데 저 랜드 int라는 게 뭐였어요? 저 1, 6 이렇게 지정해주면 1부터 6 사이 중에 무작위 값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랜드 int라는 함수를 내가 쓸 거야. 이렇게 메서드 쓰시 모듈 이름 점 랜드 int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인자 주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매번 모듈의 함수를 쓰려면은 모듈 점 함수, 모듈 점 함수, 즉 모듈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판다스였어. 그럼 판다스 점 뭐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점 모시기, 판다스 점 모시기 이렇게 적으려면은 우리 손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PD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부르면은 그런 이름을 부르면요. PD 점 함수 이름, PD 점 함수, PD 점 함수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 키보드를 덜 쳐도 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모듈을 불러올 때는 이름을 좀 지정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굳이 지정 안 하고 싶으면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numpy나 판다스 이런 애들은 np, pd 이런 식으로 약자로 해서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쓸 때는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포트해서 모듈 이름을 주게 되면은 모듈의 전체 다 읽어져 오는 겁니다. 전체 다 읽어져 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포트 뭐 랜덤 그러면 랜덤 모듈 안에 있는 기능들 함수와
뭐 데이터가 만약에 모듈 안에 있다 그럼 데이터까지 다 여러분들 메모리에다가 올려요. 그래서 사용할 준비를 하는 건데 뭐 함수 같은 경우에야 뭐 코드 몇 줄이니까 뭐 복잡한 함수라도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용량을 별로 차지하지 않는데 데이터까지 다 읽어오면은 그럼 데이터 같은 경우 용량이 좀 큰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모듈에 예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메모리 공간을 굳이 안 쓰는 건데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모듈을 불러오는데 내가 쓸 건 한 놈이야. 예를 들어서 랜드 int만 쓸 거야. 아니면 뭐 몇 개 함수만 쓸 거야. 몇 개 기능만 쓸 거야. 라고 하면요. 우리가 from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rom 한 다음에 모듈의 이름 그리고 import에서 내가 불러올 함수 그것만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om random에서 나는 rand int만 필요해 그러면은 rand int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부르면 장점이 뭐냐면 우선은 내가 쓸 함수만 불러온다라는 뭐 메모리 공간 사용의 그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측면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불러오면요. from으로 불러오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임포트로 불러오면은 random.randint 이렇게 적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함수 이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 뒤에 임포트한 거 그대로 적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랜덤 이렇게 안 붙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저렇게 바로 from random에서 임포트 함수를 바로 불러온 경우에는 그냥 저 함수 이름으로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듈을 쓰는데 그 모듈에 있는 기능을 난 다 불러올 필요 없어. 그럼 밑에처럼 from random에서 내가 일부만 가지고 올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거의 대부분 기능을 써. 너무 헷갈릴 것 같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쓸래? 그러면은 모듈 전체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 from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rom 임포트 하면서요. from random 하면서 임포트하고 뒤에다가 별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별은 보통 모든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from random에서 import 별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함수를 임포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import하고 그냥 random 이렇게 적는 거하고 요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둘 다 얘도 그렇고 둘 다 모든 함수를 임포트하는 건 맞습니다. 모든 기능들을 다 불러오는 건 맞는데 이렇게 불러온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랜덤 모듈 안에 있는 rand int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불러오면은 random.rand int 이렇게 모듈 이름 적어주고 함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오면요. 아까 전에 우리 프롬 할 때는 모듈 이름 안 적어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rand int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프롬으로 쓰는 게 더 편해 보이는데 하지만 실은 권장하지 않아요. 왜 권장하지 않냐면 저렇게 임포트를 해버리면요. 내가 어떤 함수를 임포트했지? 라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별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다 이름이라도 적어주면 내가 그 함수를 가지고 왔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냥 임포트 랜덤을 하면 우리가 함수 쓸 때 이건 랜덤 모듈 안에 이 함수야 랜덤 모듈 안에 이 함수야 이렇게 쓰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쓰는지 알 수 있는데 저렇게 from random import 별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임포트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from random에서 임포트를 했어요. 뭐 아니면 from 어떤 모듈에 임포트 별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랜덤 모듈에 rand int가 있었는데 다른 모듈에 똑같은 함수, 이름이 똑같은 함수 하나가 더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뒤에 불러온 모듈의 함수로 덮어 씌워져요. 우리 변수에다가 하는 것처럼 엎어 씌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랜덤에 rand int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모듈을 임포트 했을 때 꼬이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from 모듈명 임포트 별로 불러오는 거는 떼댁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포트 모듈명으로 불러오시거나 아니면 from 모듈명에서 내가 필요한 모듈만 읽어오시는 방식을
사용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듈들을요, 한 대로 묶으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불러요. 패키지는 여러 개의 모듈들로 구성된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하나의 패키지에 하나의 모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여러 개의 모듈을 합쳐서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패키지들은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깔릴 때 같이 깔리는 패키지들도 있기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수가 적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패키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나콘다 환경을 쓰면은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필요한 패키지들, 내가 자주 쓰는 패키지들은, 특히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쓰는 패키지들은 함께 같이 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설치할 일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했을 때, 어떤 모듈을 임포트를 했을 때 모듈라 파운드 에러라는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모듈라 파운드 에러는 그 패키지 설치 안 되어 있어, 그런 모듈이 지금 파이썬 이 환경에는 없어 라는 에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PIP라고 하는 거하고 콘다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PIP는요, 파이썬의 표준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야, 이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는 인정해 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놔요. 그러면 PIP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그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인정한 패키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나콘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콘다라고 해서 콘다라는 명령을 통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얘는요, 파이썬의 표준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나콘다 환경에서 잘 돌아간다, 이상 없이 돌아간다라는 게 검증된 패키지들이 콘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콘다로 설치하면은 아나콘다 환경에서는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패키지들을 받으셔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패키지가 혼자서 모든 기능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패키지는 이 패키지가 있으면 다른 패키지의 또 내용들을 참고해서 또는 거기에 있는 함수들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호 의존성이라 그러는데 디펜던시라고도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실은 이쪽 버전하고 이 패키지의 버전하고 이쪽 패키지의 버전이 잘 맞아야지만 잘 돌아가요. 가끔가다 버전이 안 맞아서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콘다로 설치를 하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듈을 임포트 하려고 해봤는데 모듈라 파운드가 나왔어. 설치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콘다로 먼저 설치를 해보세요. 콘다로 설치를 했는데도 이런 거 없대, 콘다에는 없대, 그러면 그때 PIP로 설치를 해보시는 겁니다. 아나콘다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아나콘다 안 쓰면 콘다는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콘다로 설치하는 패키지들의 버전이 PIP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아나콘다에서 잘 들어간다라는 거를 검증을 받은 애들이다 보니까 완전 최신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코드들이 돌아가고 함수들을 쓰려면은 콘다라는 걸로 설치를 하시는 걸 더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거 한번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이런 패키지들 설치를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걸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면요, 여러분들 아나콘다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은 아나콘다 프롬프트하고 파워쉘 프롬프트라고 하는 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에서는 파워쉘이라 그래서 이 명령어를 치는 코드로 이렇게 뭔가를 실행하는 것들을 파워쉘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뭐 둘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뭐 둘 중에 하나 실행하시는데 저는 보통 프롬프트 실행해요. 여기에서 실행할 때 주의하실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세히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좀 실행을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패키지 같은 거 설치를 할 때 보면은 가끔 뭔가 이 시스템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실행해 주시고,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터미널 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눌러 주시고 누른 다음에 이렇게 뜨죠. 참 보기 싫게 생겼다. 여기서 또 연식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도스 쓰던 세대들은 여기에 좀 익숙해요. 근데 요즘에 윈도우만 쓰시던 분들 또는 뭐 다른 거 쓰시던 분들은 GUI라 그래서 클릭으로 모든 걸 실행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컴퓨터 썼습니다. 도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어쨌건 여기에서요. 내가 뭔가 패키지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럼 기본은 콘다예요. 콘다 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니까 인스톨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필요하다. 물론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판다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이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우리 아나콘다 커뮤니티에 있나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고 나서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미 있으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라 그랬는데 제대로 설치를 못했어요. 뭐 설치 못했다고 에러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도해보는 건 pip 인스톨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pip 인스톨을 하면은 좀 더 라이브러리가 패키지가 그 콘다에 비해서는 더 많으니까 설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PIP로 설치하셔도 되고 콘다로 설치해도 되는데, 권장하는 건 콘다로 먼저 설치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요렇게 설치하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패키지들이 대부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콘다 인스톨이라든지 PIP 인스톨을 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뭐 얘네한테 없는 패키지 설치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되어 있다고 치고 저희가 이런 모듈들 써가지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터틀 그래픽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터틀 그래픽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나온 건데요. 말 그대로 터틀, 거북이를 가지고 그래픽을 만드는, 그림을 만드는 모듈이에요. 우리 막 그림 그려주거든요. 그 그림 그리는 건데, 거북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흔적이 그림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프로그래밍이 이런 로직으로 작동해 라는 것들을 원래 교육할 때 쓰는 애긴 한데, 뭐 저희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배웠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응용해서 한번 이 터틀 그래픽스 가지고 그림 좀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주피터 노트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터틀 그래픽스라는 기능을 써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러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듈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은 임포트 한 다음에 터틀 하시는 겁니다. 터틀이라는 모듈을 불러와줘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읽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제 함수들을 써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 한번 진행해 보죠. 뭐 터틀 안에 forwar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forward는 말 그대로 앞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큼 앞으로 가라고 하고, 터틀 그래픽은 다 끝나면은 꼭 던을 해줘야 돼요. 끝나는 걸 해줘야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돼서 여러분들 꽤 애를 먹으실 수 있어서, 뭐든지 다 끝나면 던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실행해보죠.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지금 안 보였는데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보여드릴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요거 바로 한번 실행하면 이렇게 터미네이터라고 나와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눈 깜짝할 새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X로 닫은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터미네이터 하나 뜬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뭐 그렇긴 한데 뭐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거북이가 앞으로 이동을, 거북이 같이 안 생겼나요? 뭐 어쨌건 뭔가 앞으로 100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면 그 흔적이 남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사용해서 한번 저희가 해보죠. 근데 매번 터틀 점 명령어, 터틀 점 함수 이렇게 적으니까 좀 낭비적인 것 같아요. 터틀이라는 거 계속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듈 불러올 때요, 터틀 하면서 as t라고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앞으로 쓸 때 t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터틀 점 이렇게 안 적어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서 좀 간단하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먼저
정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사각형 그릴 건데 우선 아까 전에 보니까 화살표로 생겼잖아요. 아, 그거 모양 마음에 안 드는데 거북이로 좀 바꿔볼게요. 거북이로 바꾸려면요, 터틀 모듈 안에 있는 shape라는 함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거북이 모양으로 바꿔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터틀은 끝날 때 on으로 끝나줘야지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요. 한 블락 끝났으면은, 명령 다 끝났으면 on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짠! 터미네이터 한번 뜬다 그랬죠? 그냥 무시하시고 다시 실행. 거북이네요. 좀 어설프긴 하지만 거북이네요. 뭐 어쨌건 이렇게 shape 명령을 주면은 터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좀 바꿔볼까요? 컬러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그래서 red 이렇게 쓰시면은 무시하고 짠! 빨간 거북이가 나왔네요. 자, 점점 신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가 사각형을 그리려면은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90도 틀면 돼요. 또 가요. 왼쪽으로 90도 틀면 돼요. 또 가요. 왼쪽으로 90도 틀고 앞으로 오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간 다음에 90도 틀고, 앞으로 간 다음에 90도 틀고, 앞으로 간 다음에 90도 틀고,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볼게요. 먼저 앞으로 100, 포워드는 앞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90도 틀어라. 그러면 레프트라는 함수 쓰시면 돼요. 터틀의 레프트. 그럼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앞으로 갔죠? 간 다음에 왼쪽으로 90도 틀었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고 90도 틀고, 앞으로 가고 90도 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우리 이거 반복하는 거죠. 몇 번 반복하면 될까요? 3번? 4번? 한번 해보죠. 그냥 써볼게요. 또 앞으로 간 다음에 90도 틀어주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편 만들어질 거고, 거기서 또 앞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또 90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은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딴 됐어요. 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쓰면 너무 낭비예요. 여러분들 손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명령을 몇 번 반복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90도 한 번 더 틀어도 되니까 네 번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form은 해주는 거예요. for 뭐 I in range에서 네 번 반복할 거야. 뭐를? 이 명령을 제가 지금 탭 누르고 있는 거예요. 탭 두 번 눌러서 네 번 반복해. 이렇게 해주면 끝이죠. 그러면 앞으로 가서 90도 틀고, 앞으로 가서 90도 틀고, 앞으로 가서 90도 틀고, 앞으로 가서 90도 틀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각형 만들어질까요? 자, 그럼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죠. 하나, 둘, 짠!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쓰기 전에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이 부분을 내가 반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로로 긴 거 만들어 볼 건데, 자, 뭐 쉐이프 터틀로 바꿔주고요. 터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컬러는 이번에는 블루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블루로 좀 만들어 보고. 근데 이제 직사각형은 갔다가 트는 건 맞는데, 틀고서 또 두 번째는 좀 적게 가야 되죠. 그리고 또 틀어서 아까 전만큼 가야 되죠. 또 틀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좀 짧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저는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or I in range 해서 두 번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게 하는데 앞으로 100만큼 가고 옆으로 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만 가요. 반만 가고 그 다음에 틀어요. 이렇게 반복하면은,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또 앞으로 100 갔다 9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done 해보시면은 짠!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실행. 짠! 직사각형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요번에는 신기한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신기한 건 아니고 이번 좀 응용해서 정오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정오각형을 그리는데 우리가 이 터틀이 90도로 틀면 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알겠는데 오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오각형 우선은 쉐이프는 터틀 그러고 뭐 컬러는 블루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선 한번 그려보죠. 포워드 백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레프트로 원래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108도니까 108? 뭐 이걸로 틀어주면 되나?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은 실행해보면 이쪽 방향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터틀이 원래 앞으로만 갔을 때 해보죠. 자, 요렇게 보면은 터틀이 같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90도 틀은 거고 왼쪽으로 108도를 틀려면은 90도에서 더 이쪽으로 틀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이렇게 갔는데 90도 왼쪽으로 90도 그러면 이렇게죠. 왼쪽으로 108이면 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8을 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몇을 줘야 될까요? 이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몇각형의 외곽의 합은 항상 360도거든요. 사각형이어도 바깥쪽에 있는 각들 다 합치면 360도예요. 오각형도 다 합치면 360도예요. 근데 오각형 그러면은 5개의 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360도를 나누기 5함각만큼 가면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left에서 360을 5로 나눈 것만큼 틀어주면 된다고요. 한번 볼까요? 짠! 제대로 되는지? 지금 보시나요? 이렇게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응용해서 5번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오각형 그리는 거 이거 몇 번 반복하면 돼요? for, I, in, range 해가지고 5번 반복하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죠. 짠! 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외곽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터틀이 이렇게 갔을 때 요만큼 틀어야 되잖아요. 여기 외곽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곽만큼 틀어야 되니까 외곽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이제 이거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몇 각형을 그릴까를 입력을 한번 받아보죠. A는 예를 들어서 int import 해가지고 이거 계속 나오네요. 정몇각형이겠죠. 정몇각형을 그릴까요? 그러면은 입력할 거예요. 그럼 입력하면은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쉐이프 터틀 해주고 컬러 뭐 레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몇 각형이든지 간에 그 각형만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or I in range A만큼 반복을 해주면서 앞으로 100만큼 가죠. 그 다음에 left로 틀어주는데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라며요. 그거를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360도를 뭘로? A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수를 써서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스럽죠? 자, done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정 몇 각형을 그릴까요? 10각형 그려봐. 그럼 터미네이터 떴네요. 자, 그래 무시하고 자, 그러면은 짜잔! 십각형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해볼까요? 한 번은 이럴 테니까 자, 이번에 한번 16각형 그려줘 라고 하면은 오 해서 16각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 창 띄우거나 이런 명령어 몰라도 아주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기초 내용으로 이번에는 별 한번 그려보죠. 별 그리기. 근데 별 어떻게 그리지? 이게 재밌는 게 별은요. 갔다가 140도 틀고 144도 틀고 144도 틀고 140도 틀고 144도 틀면 됩니다.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쉐이프 해가지고 터틀 열고요. D 컬러에 뭐 블루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144도 틀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 한 다음에 T에서 레프트 144도 틀면요.
이렇게 가죠. 그럼 절로 또 100 가면 돼요. 그리고 또 100 가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5번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or I in range에서 5번 반복해줘. 누구를? 얘를.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짠! 둘, 셋, 넷, 5. 좀 더 큰 거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더 크게 만들면 되죠.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북이 움직이기 어떻게 코드로 작동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동시키려면 그냥 forward라는 명령어 한 줄 주고 옆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틀려면 left라는 거 주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듈과 함수를 쓰는 이유예요. 모듈과 함수를 제대로 잘 쓰면은 우리가 굳이 그 코드가 어떤 로직에서 작동하는지 어떤 코드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기능을 한 줄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터틀 그래픽 좀 더 가지고 놀아보죠.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뭐냐? 자, 이번에 해볼 거는요. 리스트를 활용해서 오륜기를 그려볼 거예요. 우리 오륜기 하면은 올림픽의 오륜기 이렇게 5개의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잖아요. 5개 원으로 그려지는데 터틀에서 원을 그리는 거는 서클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클 예를 들어서 뭐 100 그러면은 100 크기의 원이 만들어져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100 크기의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오륜기를 그리려면은 물론 우리가 수동으로 딱딱딱 그냥 그 코드 길게 짤 수도 있지만 반복을 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 원 5번 그릴 건데 이 5번 그릴 때 바뀌는 게 뭐예요? 위치가 바뀌죠. 위치랑 색깔이 바뀌죠. 터틀에서요 위치를 바꿔서 그릴 때는 우선은 펜 업이라 그래서 펜을 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펜을 들어주는 거죠. 그냥 안 그리라는 거예요. 안 그리고 그 다음에 go to라고 해주면은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x과 y 값을 주면요. x과 y 값을 주면은 그 위치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펜 다운을 하면은 이제 그릴 준비를 하고요. 펜 다운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그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컬러대로 컬러 지정하는 건 해봤잖아요. 컬러라는 함수 쓰고 그 다음에 서클이라고 해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5번 동안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펜 업해서 그 위치로 이동해서 펜 다운하고 그 컬러 지정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리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뀌는 거는 위치에 대한 정보하고 색깔에 대한 정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써가지고 이 아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쓸 명령은 이게 다거든요. 새로 나온 명령 이게 단데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레벨 엑서사이즈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래서 오륜기 그리기를 할 건데 자, 우선 제가 아까 전에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색깔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반복을 돌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3개가 필요한 거죠. 위치의 X좌표, 위치의 Y좌표, 그리고 색깔. 그러면 저는 이런 거를 리스트에다가 좀 넣어줘요. 그래서 P라고 해서 리스트에다가 여는 거죠. X좌표, Y좌표, 거기에다 그린이라고 하는 그린을 하나 그릴 거고요. 0,0에다가 그리고 컴마 찍고 여기서 엔터 치세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20 X축에 마이너스 120 0 그러니까 옆으로 간 거죠. 옆으로 거기 가가지고 저는 옐로우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요. 60,60에 여기 그러니까 그림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위에 있겠죠. 거기에 60,60에는 레드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좀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60,60에 블랙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옆으로 가서 여기 닫아줘야죠. 좀 더 옆으로 가서
마이너스 120에 180은 가야 되겠네요. 180에 60만큼 가서 거기에 블루 파란 원을 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스트를 쓰는 게 여러 개의 값을 담는 건데 여러 개의 값 안에 여러 개의 값이 또 있다 그러면 리스트로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지금 제가 리스트하는 리스트로 보여드리는 편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 안은 튜플로 많이 둡니다. 이렇게 좀 구분되게.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리듯이 튜플 형태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요. 리스트에도 관계는 없는데 뭐랄까요? 좀 이렇게 구분되는 게 확실히 보여서 튜플을 사용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 이런 거 언패킹해서 쓰는 거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for 그냥 받아볼게요. x라는 걸로 받아볼게요. p의 값을 x로 받아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p에 있는 원소가 순서대로 이게 튜플 형태로 그대로 x에 전달되고 x에 전달되고 x에 전달되고 x에 전달되잖아요. 그럼 그 전달되는 값 자체를 변수에 나눠서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럴 때 언패킹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언패킹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냥 세 개 주면 되죠. x, y, 뭐 예를 들어서 컬러 뭐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은 x, y 컬러를 출력을 해보면은 x라는 변수에는 이게 들어가고 y라는 변수에는 이게 들어가고 컬러에는 얘가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얘가 x에 들어가고 y에 들어가고 컬러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그리면 끝이라고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포문으로 만들어서 특히 언패킹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필요한 것들 설정을 좀 해볼게요. 터틀 쉐이프 뭐 터틀이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컬러는 뒤에 가서 바꿀 거니까 뭐 놔두고 하나 더 펜 사이즈 좀 두껍게 그리려면요 펜 사이즈를 뭐 한 5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이 값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x로 y로 컬러로. 그러면은 우선은 펜을 들어주죠. 펜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go to 해줘야 돼요. 어디로? x, y로 간 다음에 펜을 다운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를 우리 여기 컬러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컬러로 이게 색하고 둘 다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컬러가 칠해지는 면 색깔도 설정할 수 있어서 두 개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주고 그 다음에 서클 그런데 이거 그냥 C라고 하죠. 왜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변수명을 좀 똑같이 쓰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C라고 합시다. 자, C는 함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서클 또 그리면은 60도 60 반지름 60짜리 원이 만들어져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0,0으로 가서 그린 색깔로 원 하나 그릴 거고요. 마이너스 120에 0으로 가가지고 또 옐로우 그릴 거고요. 그려진다고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죠. 마지막에 t 던까지 해주고 그려 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무시하고 짠! 오륜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실은 여러분들이 모듈까지 배워서 그리고 폼은 뭐 여기 이 폼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 이 폼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실은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여러 개니까 그것들을 자료 구조에다가 담아놓고 그리고 폼은 돌아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서 반복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뀌어지는 매개 변수만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터틀이라는 모듈 가지고 이것저것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단순히 그림 그리는 거지만 굉장히 로직에 따라서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모듈이라고 하는 거, 패키지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지 않아도 그리고 걔가 안에서 무슨 로직으로 돌아가는지 무슨 코드가 있는지 모르더라도
명령어 한 줄로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했죠. 바로 여러분들의 코드에 날개를 달아주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모듈들 라이브러리들 보시게 될 건데 그 만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잘 써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